이번 영상에서는 이산 확률 변수, 영어로는 discrete random variable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 확률 변수는 사실 저희가 확률론에서 1장, 2장, 3장 대부분의 기초 예제에서 이산 확률 변수 내용을 가정하고 공부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산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산과 연속, 즉 discrete과 continuous 컨셉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각각의 이벤트 경우의 수가 구분이 확실하게 되는 것을 이산 확률 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A discrete random variable is a random variable with discrete value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n번 동전을 던졌어요. 그랬을 때 앞에서 계속 앞서 나왔었던 앞면이 나오는 개수. 개수라고 하는 거는 0 또는 1 또는 2 이런 식으로 딱딱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discrete random variable입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 캐피탈 X가 있는데 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딱 떨어지는 어떤 정수값이라고 볼 때 discrete value를 가질 수 있잖아요. 0 또는 1 또는 2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산 확률 변수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또한 저희가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했었는데요. probability mass function은 결국에 각각의 discrete random variable capital X가 어떤 주어진 value 값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확률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정의로는 for a discrete random variable X, the probability mass function probability of A of capital X is defined by probability random variable X has a A value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확률 질량 함수를 모두 더하면 즉 랜덤 베리어블 캐피탈 X가 가질 수 있는 A라고 하는 값이 계속 변화할 때 0 또는 1 또는 2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하되 시작과 끝이 존재를 하고 각각의 밸류에서 가질 수 있는 확률들이 존재했을 때 그 확률을 다 더하면 결국에 그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1장에서 확률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웠고 각각의 확률은 경우에 따라서 존재할 수 있는 확률 값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냥 그 확률의 공리 중에 하나. 그래서 엑시엄 중에서 공리 중에 하나가 결국에 각각의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된다. 이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지금 고려하고 있는 이 문제는 이산 확률 변수로 디자인을 할 수가 있고 이산 확률 변수 특정 값을 가질 때 각각의 확률이 존재하는데 그 각각의 확률이 확률 질량 함수다라고 명칭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그 내용이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각각의 이름은 이산 확률 변수,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 챕터 1이나 2에서 서로 다른 동전 2개만 던졌을 때 앞면의 개수는 0 또는 1 또는 2로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랜덤 베리어블 X라고 하는 거를 저희는 동전 2개를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수 있는 개수라고 랜덤 베리어블 X를 저희가 이름을 지어 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랜덤 베리어블 캐피탈 X가 진짜로 가질 수 있는 값은 0 또는 1 또는 2잖아요. 그리고 그 각각의 값이 주어졌을 때 그 각각의 값이 가질 수 있는 확률은 다음과 같이 4분의 1, 그쵸? 4분의 2, 4분의 1로 주어질 수가 있고 4분의 1 더하기 4분의 2 더하기 4분의 1은 1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0 또는 1 또는 2는 확실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랜덤 베리어블 중에서도
discrete random variable인 거고, 각각의 discrete random variable이 어떤 특정 값에서 확률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 확률을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각각의 probability mass function을 시그마로 다 더하면 결국에 1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를 저희가 그래프로 그려보자면 x축은 0, 1, 2, 그리고 y축은 4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2, 그 다음에 또 4분의 1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 비디오에서 이런 확률 질량 함수 PMF를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으로 만약에 구해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4분의 1, 4분의 3, 그 다음에 1이 되겠죠. 그래서 non-decreasing function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저희는 제가 어떤 확률론에 대해서 매 챕터마다 새롭게 소개하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셨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저희가 확률론을 그래도 2달 이상 배웠기 때문에 확률론에 제가 어떤 챕터에서 소챕터를 설명을 할 때 거기에서 멈추시지 마시고 지난 1장, 2장, 3장이랑 지금 이 배우고 있는 내용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심지어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는지 일단 스스로 한번 생각도 많이 해봐 주시고 상상도 많이 해봐 주세요. 그래서 사실 중고등학교 때 교육과 다른 점이라고 하면 대학에서는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설사 아직 배우지 않은 지식이어도 CRM이어도 수동적으로 교수님이 알려주는 내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냥 그거를 듣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치지 마시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기존에 내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그리고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1학년 때 혹은 지난 학기 때 배웠던 어떤 과목의 어떤 챕터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내용과 어떻게 연관이 될까, 그런 것들을 스스로 많이 생각해 보시고 상상해 보시는 게 연결할 수 있는 힘이고 그게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랑은 다른 게 중고등학교 때는 정말 수동적으로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빨리 풀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췄다면, 대학 교육부터는 사실 어떤 문제의 솔루션도 굉장히 다양할 수 있고, 그 다양한 솔루션 중에 하나라도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해가지고 오히려 텍스트북에서 나오는 솔루션과는 다르게 좀 더 간단하다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방식이라던가 이런 거를 파운딩을 하시면 훨씬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경험과 그 다음에 지식을 쌓는 아주 큰 어떤 정도의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대학 교육은 어떤 문제도 정해져 있지 않고요.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심지어 솔루션이 하나도 아니에요. 그래서 솔루션은 굉장히 다양한 메서돌로지로 다양한 CRM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문제에서 제일 최적의 솔루션도 또 따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다양하게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봐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의 샘플을 드리잖아요. 요 페이지의 내용을 그냥 바로 간략하게 설명하지 않고 지난 챕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지난 챕터에서는 단순히 내용만 전달을 했는데 알고 보면 그 다음 챕터에서는 일반화를 시키거나 어떤 CRM이었기 때문에 이름이 공식적으로 표준화돼서 있거나 이런 식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죠. 이런 식으로 자꾸 연결해 주시고, 심지어 제가 소개를 다시 해드리지 않는 기초 예제들조차도 본인이 그 예전에 1장, 2장, 3장에서의 예제를 랜덤 베리어블을 통해서 한번 다시 디자인을 해볼까? 라고 하면서 자꾸 재밌다고 생각하시고 도전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염두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지금 이 페이지는 사진을 찍어 주시고요. 사실 지난 영상에서도 저희가 그 누적
분포함수의 정의도 역시 사진을 찍어놔 주시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봐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기초 예제 중에서 동전 말고 주사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주사위도 2개나 3개를 던졌을 때 각각의 각 주사위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값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각각의 값을 더했을 때 존재할 수 있는 값들이 다양하죠. 그래서 2개의 주사위지만 2개의 주사위의 각각의 최소값은 1이고요. 최대값은 6이잖아요. 그럼 1 더하기 1은 2고요. 6 더하기 6은 12죠. 그렇기 때문에 X축을 보셨을 때 2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더한 값은 그쵸? A라고 하는 value는 1부터 12까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A는 어떻게 보면 small x죠. 즉 랜덤 베리어블 캐피털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X축이고요. 그 다음에 요 값이 존재할 때 그 값이 각각의 가질 수 있는 그 값이 각각 가질 수 있는 확률 그죠? PDF. 그래서 small p of small x죠. 그래서 1 더하기 1, 그 다음에 1 더하기 1은 2잖아요. 2부터 존재하니까 36분의 1, 그쵸? 그 다음에 36분의 2, 그죠? 36분의 2라고 하는 거는 모든 전체 경우수분의 2가지 경우의 수잖아요. 그래서 1 더하기 2 또는 2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 이거 1장에서 다 했던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론은 sum of two dice가 랜덤 베리어블 캐피탈 X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때 확률 질량함수 PMF는 Y축과 같겠죠. 예. 그랬을 때 저희가 만약에 또 다른 랜덤 베리어블 캐피탈 Y를 디파인을 했는데 그때 2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합이 7이 되는 그죠? 7이 되는 경우를 내가 만약에 고려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요 경우만 존재를 하게 되고 확률값이 36분의 6이고 저희가 이미 1장, 2장에서 파이썬으로도 구현을 해봤지만 1, 6, 2, 5, 3, 4 그죠? 4, 3, 5, 2, 6, 1 이런 식으로 6가지 경우가 존재하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전의 예제라도 랜덤 베리어블 X 혹은 랜덤 베리어블 Y를 내가 어떻게 디파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 PMF 값이 다르게 되고 CDF 즉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의 약어 abbreviation이 CDF잖아요. CDF도 당연히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요거를 연결지어서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예제는 약간 어드밴스드 된 예제입니다. 앞선 예제까지는 어떤 동전이라던가 주사위 던지기 이런 예제였는데요. 요 예제는 사실 향후 저희가 배우게 될 특정 어떤 이름을 가진 이산 확률 분포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거를 바로 소개해 드리기 전에 저희가 앞으로 배울 그 이산 확률 분포 종류가 굉장히 많고 심지어 그 중에 하나를 저희가 어떤 그 랜덤 베리어블의 개념과 그다음 PMF 또 CDF까지 어떻게 연결지어서 그게 등장하게 됐는지 어떻게 보면 예습 삼아서 나오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직접 같이 풀어보기 전에 학생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리시고요. 그 다음에 노트 펼치시고 노트에다가 오늘 날짜에 그 다음에 이산 확률 분포의 확장 예제 1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요 문제를 한번 스스로 읽어봐 주세요. 그래서 대략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동영상 멈추시고 본인이 이 문제를 좀 더 작은 단위로 어떻게 구분해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의 본질, 핵심 요소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게 찾아지면 어떤 순서대로 문제를 풀면 되는지 충분히 나열을 하셔가지고 기계 입장에서 컴퓨테이셔널 띵킹 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그젬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PMF, Probability Mass Function of Random Variable Capital X is given by
small p of I equal C 람다 I divide by I 팩토리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자, 이때까지는 랜덤 베리어블 x가 있을 때 이 랜덤 베리어블 x가 어떤 값을 가질 수 있는지 동전 던지기라던가 주사위 던지기 이런 기초 예제에서는 정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좀 더 고차원적인 문제라던가 난이도 있는 문제일수록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가질 수 있는 값이 한 번에 숫자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산 확률 변수라서 그 값이 딱딱 떨어지는 값이일지라도 그 값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PDF라고 하는 게 어떤 다음과 같은 저희가 한 번에 알 수 없는 수식으로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식에서 예를 들면은 어떤 또 다른 변수가 존재를 하게 되고 그 변수가 디스크리트하게 이렇게 변화가 될 때 PMF를 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저희가 어떤 밸류 값과 PMF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고 결론적으로 그 PMF 안에 있는 어떤 상수값인데 그 상수값이 어떤 또 다른 변수로 주어져서 저희가 그것을 확률의 공류 중에 하나인 각각의 경우의 수가 가질 수 있는 확률, 즉 PMF의 값이 시그마로 다 표현을 했을 때 원이 된다라는 이런 추가적인 확률의 공리를 수학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최종 답을 구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로만 이렇게 길게를 했는데 사실 요 예제를 통해서 한번 전체적인 과정을 저랑 하나하나 살펴보면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략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동영상 잠시 멈추시고 본인이 이 예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 중에 어떤 요소를 활용하면 되는지 잠깐 생각해 봐 주시고 노트에다가 생각의 흔적을 좀 남겨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생각해 보셨나요? 네, 그러면 같이 한번 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에서 주어진 랜덤 베리어블 캐피탈 X는 구체적으로 PMF 그래프를 그릴 때 X축에 존재하는 그 A 값들 혹은 small x 값들이 어떤 값을 가진지 아직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Y축, 즉 PMF, 즉 X가 주어졌을 때 이 PMF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요게 어떤 함수로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물론 저희가 요 small x 값을 i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요 i가 0, 1, 2 이런 식으로 디스크리트하게 값이 변화되고 있다. 요렇게 생각해 보셔도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PMF에서 각각의 PMF를 구성하고 있는 변수들과 상수들의 조합을 봤더니 요 i는 이제 변수예요. 그래서 요 분모 부분에 있는 요 i와 분자 부분에 있는 이 지수승에 있는 i는 저희가 이렇게 0, 1, 2 이렇게 변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c라고 하는 거는 상수값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some positive value다.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c라고 하는 값수 뭘까요? 그쵸? 이 함수는 독립변수 x 즉 i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y값, 종속변수 값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부분은 다 상수예요. 컨스턴트인데 요 람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어떤 파지티브 값이다. 이렇게 가정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C라고 하는 것은 아무 언급이 없죠. 그 소리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PMF를 시그마 취했을 때
결국에 확률의 모든 경우의 합이기 때문에 1이다 라는 기본적인 추가 상식 공식을 통해서 C를 구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저희가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X축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는지 주어져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 X를 I라고 그죠? 가정을 했을 때 0, 1, 2 이렇게 바뀐다. discrete value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요 i는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리적으로 0이 무엇을 의미하고 1이 무엇을 의미하고 2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즉 제가 요 예제를 처음에 설명할 때 기존의 동전 던지기라던가 주사위 던지기처럼 요 랜덤 베리어블 x, 즉 x축이 그 값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x가 주어져 있지 않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x의 값은 0, 1, 2 이렇게 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리적인 의미는 주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결국에 이런 가정 아래 무엇을 찾으라고 했어요.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엇을 찾으라고 했냐면 랜덤 베리어블 캐피탈 X가 0일 때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즉 그 소리는 P가 그죠? 캐피탈 P가 즉 캐피탈 P of A 즉 X축에 있는 A 값 즉 스몰 x 값이 0, 1, 2 이렇게 바뀌지만 그 중에서 딱 0일 때를 한번 찾아봐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소리는 i 값에다가 0을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i 값에다가 0을 넣게 되면 0 팩토리얼은 그쵸? 그냥 1이기 때문에 결론은 저희가 C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람다 제로승은 어차피 의미가 없잖아요. 1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저희가 이런 식으로만 딱 푼다면 C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컨스턴스예요. 그죠? 컨스턴트인데 문제상에서 람다는 그냥 some positive value로 가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C는 아무 언급이 없어요. 그런 경우는 C를 더 구체적으로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런 말이 없더라도 저희가 너무 쉽게 그냥 capital P of capital X equal to 0는 C다 이렇게 구하면 뭔가 찜찜해요. 그죠? C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뭔지 자 이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위에 있는 요런 기본적인 확률의 공리와 PMF의 관계를 통해서 저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앞서 계속 얘기를 했지만 PMF의 합은 1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P라고 하는 거는 문제상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있는 그대로 여기다 이렇게 쓰게 됩니다. 즉 여기서 P는 이렇게 주어졌죠. 그래서 이 부분에 요거를 그대로 쓴 건데 어차피 I라고 하는 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C는 컨스턴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게 되고요. 결론은 요 부분을 간단히 바꾸면 돼. 이거 어디에서 많이 본 표현이죠? 네,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혹은 공학수학이나 미적분학 시간에 배우셨던 대학교 수업에 지수함수, 지수함수의 테일러 급수입니다. 그쵸? 그래서 2의 n승인 지수함수의 테일러 급수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2의 람다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결국에 1이고 결과 컨스턴트 C는 2의 마이너스 람다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A의 답은 C는 2의 마이너스 람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런 그 개념이 주어졌을 때 제가 기말고사 때 예를 들면 이런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주어진 문제를 풀면서 풀이 과정에 나온 기본적인 확률론의 개념과 그 다음에 공학수학 혹은 이산수학 혹은 미분적분학에서 배웠었던 내용의 theorem이
맞는 것은 예를 들면 나오면 지금 같은 경우는 PMF의 합은 1이다. 그러니까 즉 엑시엄 공리 두 번째가 활용이 된 거죠. 그러면은 동그라미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풀이 과정에 또 지수승 2의 지수승 n승의 지수함수의 테일러 급수가 사용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테일러 급수 이렇게 동그라미를 쓰시면 동그라미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해를 바탕으로 주어진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각각의 풀이에 어떤 내용이 쓰이는 건지 알고 계신다면 그런 OX 문제도 충분히 맞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 노란색 부분에 probability p of i라고 하는 것을 요 c라는 값을 exponential 지수승 2 그 다음에 exponential 마이너스 지수승 람다로 만약에 고치시면 결국에 이런 구조가 되는데요. 사실 요 형태는 저희가 이산확률 분포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포화성 분포입니다. 그래서 사실 포화성 분포가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어떻게 유도가 됐는지 요 예제를 통해서 간단히 예습을 해본 맛보기 수준으로 예습을 해본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화성 분포는 영어로 포화슨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포화성 분포는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4장 1주차 때 이런 내용을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어요. 4장에서 저희가 이산확률 변수, discrete random variable을 배우는데 discrete random variable 중에 첫 번째가 저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베르누이, 두 번째가 바이노미얼, 세 번째가 포화선입니다. 그래서 이 포화선에 대해서 저희가 그 이산확률 분포, 그죠? 하면서 이 예제를 통해서 언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포화성 분포를 이해를 바탕으로 매우 익숙해지시고 암기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포화성 분포는 일단 분모에 i가 나오게 됩니다. 독립변수 i요. 그쵸? 여기에서는 x 대신에 i가 독립변수입니다. 그래서 i 팩토리얼이고요. 그 다음에 분자 부분에는 일단 람다가 나오게 됩니다. 람다. 이 람다가 등장한다는 게 사실 포화성 분포의 아주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람다가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포화성 분포를 설명할 때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자에는 일단 람다가 나오고 이 람다에 다시 한번 i승이 나오게 돼요. 즉 분모에 i가 있으니까 분자에도 이제 i가 한 번 더 등장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람다가 한 번 등장을 했는데 지수승에도 한 번 더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람다승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텀이 존재를 하는데 각각의 텀은 이제 물리적인 의미를 갖게 되고요. 이런 형태를 discrete random variable 중에서도 포화선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PMF의 합은 1, 그 다음에 지수함수의 테일러 급수 두 가지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포화성 디스트리뷰션을 유도를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문제는요. 이번에는 랜덤 베리어블 캐피탈 X가 2보다 클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랜덤 베리어블 X, 캐피탈 X가 2보다 크다라는 거는 지금 I 값이 0, 1, 2, 점점점이라고 하는 거는 3, 4, 5 무한대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럼 2보다 크다는 건 3, 4, 5, 6, 7, 2보다 큰 경우는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 경우를 다 더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된댔죠? 오히려 차집합을 이용을 해가지고 1에서 그 반대 케이스를 빼면 계산이 훨씬 간결하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1에서 랜덤 베리어블 x가 0인 경우 1인 경우, 2인 경우를 빼버리면 결국에 2보다 큰 경우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probability random variable capital X가 0인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의 람다승, 그죠? 그래서 2의 람다승이 여기 있게 되고 1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1을 대입을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고 또 E를 대입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B에 대한 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까 동영상을 멈추시고 대략 3분 정도 시간을 투자하셔가지고 본인이 생각한 풀이를 개인 노트에 작성하셨을 텐데요. 본인의 풀이와 제가 설명해드린 풀이를 비교해 보시고 본인이 어떤 부분을 더 잘하셨는지 부족한 부분은 뭔지 이렇게 비교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앞서 이미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지만 캐피탈 F는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혹은 Distribution Function이라고 정의를 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P라고 하는 거는 PMF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F와 PMF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수식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PMF와 그죠? CDF의 정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저희가 공부한 내용이지만 추가적으로 요 부분 생각하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특히 너무나 당연하게 이 수식은 본인이 너무너무 쉽게 자연스럽게 문제를 푸시면서 작성하실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DF 캐피탈 F가 A 값을 가진다는 것은 결국에 랜덤 베리어블 캐피탈 X가 A와 같거나 작은 모든 확률을 더한 것이고 그것은 캐피탈 P로 한 번에 쓰시던가 아니면 시그마로 표현을 하셔가지고 시그마 밑에 인덱스가 요 X가 스몰 X가 A보다 작거나 즉 같거나 작을 모든 경우를 더하는 거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요런 PDF는 CDF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사진 찍어놔 주시고요. 또 이 페이지도 사진 찍어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은 CDF는요. 어떤 랜덤 베리어블 X가 특정 값과 같거나 작은 모든 확률을 더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PDF는 각각의 밸류가 각각 함수 즉 PDF 값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요 특정 밸류에 놓여 있는 즉 가중치가 있는 매스가 존재하는 그 확률은 다 더하면 1이 된다. 이런 특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CDF의 식과 PMF의 식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다른지 특히 시그마로 표현했을 때 CDF는 같거나 작다라는 이런 관계 연산자가 있고 PMF는 시그마가 있고 다 더하면 요런 이퀄이 있고 결국 값은 1이라는 거. 그리고 함수를 이제 그래프로 그렸을 때 CDF는 non-decreasing 형태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 PMF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그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각각의 X축은 A와 그 다음에 capital of A 여기서는 small x 그리고 small 그죠 lowercase p of x로 될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여기에서도 이제 x로 하게 되면 여기도 x로 바뀔 수가 있겠죠. i라고 하면 i로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독립 변수는 말 그대로 다양한 표현으로 a, x, i, j 뭐 이런 식으로 독립 변수에 따른 종속 변수 y 값이 결정된다는 거, 표현의 단순한 차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영상에서는 이산 확률 변수를 영어로 정확하게 정의해보고 간단한 예제는 물론이고 좀 더 고차원적인 예제를 통해서 개념적으로 존재하는 theorem 정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예제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플립트 러닝으로 본인이 부족하신 부분은 많이 채워주시고요. 부족하신 부분 특히 많이 반복하셔가지고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보지 않더라도 술술술 각각의 개념을 수식으로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